반갑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연말정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율입니다. 자, 세율이 우리가 이게 누진세인데,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느 쪽이 이제 세테크를 잘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5천만 원 같습니다. 근데 기납부세액, 즉 원천징수세액이 A가 96만 원이고 결정세액이 1년에 이제 연말정산에서 1년간 총 내야 될 세금이죠. 110만 원이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2월달 봉고 받을 때 14만 원을 토해내게 됩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회사에서 좀 많이 떼가지고 150만 원을 뗐고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1년간 내야 될 셈이 14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환급 받았죠. 연말정산 결과는 B가 환급액이 10만 원으로 환급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연말정산을 잘한 사람은 A죠. 즉 A는 총 납부 세금이 110만 원을 냈고 B는 140만 원을 낸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세표준에서 곱하기 세율을 해서 한 것이 산출세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율은 자, 비례세가 있고 누진세가 있습니다. 자, 비례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죠. 그냥 일률적으로 10% 이것이 비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세나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이런 세금은 다 누진세입니다. 누진세는 뭐냐? 가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누진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효세율. 보통 언론에서 실효세율 또는 경제학에서 평균세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이 무슨 개념이냐? 결정세액을 총급여로 나눈 것이 실효세율 평균세율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법정세율, 가세표준에 꼽히는 것은 우리가 법정세율이죠. 법정세율은 높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공제되는 우리 공제 항목이 거의 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실효세율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득세 세율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는 소득세가 6%,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항상 10%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6.6% 이렇게 되어 있죠. 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간마다, 가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계속 누진적으로 올라간다 해서 누진세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0만 원 이하에서 12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로 구간이 우리가 뛰게 되면은 세율이 9.9% 오르죠. 즉 2.5배나 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작년에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10억 초과가 한 단계 더 생겼습니다. 10억 초 가세표준이 10억 초과면은 49.5%가 세율이죠. 내가 추가로 번 소득의 거의 절반을 국가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누진세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례에 나와 있죠. 가세표준. 가세표준은 뭐죠?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가세표준이죠. 가세표준이 2천만 원이다 하면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1200만 원까지는 세율 6%를 곱해주고 1200만 원 초과 800만 원에 대해서는 15%를 곱해줘서 더하면은 이것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표가 5천만 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세표준이 5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는 1200만 원까지는 자 6%로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까지는 예, 15%를 곱해주고 4600만 원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4%를 곱해줘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678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한계세율이라는 개념입니다. 한계세율. 한계세율이 뭐냐? 자신에게 적용되는 예를 들면 최고로 높은 세율을 한계세율이라고 합니다. 즉, 내 소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가시표준이 1원 증가할 때 얼마의 세금이 증가하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이 한계세율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한계세율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세 우리가 그 세율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분리과세,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를 하는데 분리과세를 하면은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예를 들면 이자 배당 소득만 있다. 노후의 이자 배당 소득만 예를 들면 1,500만 있다. 이렇게 하면은 분리과세라는 것은 분리과세로 종결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분리과세는 한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오히려 이제 불리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분리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소득자 만일에 뭐 연봉 3억의 의사 또는 개인 사업자인데 식당을 하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추가로 번 소득의 절반을 예를 들면 국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금 결제하면 뭐 10% 깎아준다. 10% 깎아줘도 엄청나게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많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산출세 계산 속산포는 그냥 이렇게 더하지 않고 간단하게 계산한 그냥 속산포입니다. 참고로 제가 넣어놨고요. 자, 냉혹한 누진세 효과가 있는데 냉혹한 누진세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 7,400만 원이고 그럼 물가가 3% 올랐어요. 그럼 임금 인상이 3%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질 임금 인상은 제로지 않습니까? 자, 실질 임금이 제로인데 세금은 인상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인상될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연봉 7,400만 원일 때 가세표준이 4,600만 원이다. 그래서 연봉이 222만 원이 올라갔을 때 가세표준 구간이 예를 들면 16.5%에서 26.4%로 인상됐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개인별로. 자, 그렇게 했을 때 소득세가 58,000원 인상되고 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오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질임금은 전혀 안 올랐는데 오히려 세금이 14만 6천 원이 올라가지고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냉혹한 누진세 효과라는 건데 맹목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근로소득세가 과도하게 이제 증가해서 임금 인상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가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제 지금 주변에 보면은 임금이 거의 이렇게 잘 안 오르는 직종들이 많습니다. 예. 뭐 조금씩 오르는 직종이 많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실질 임금은 별로 인상이 안 됐는데 세금만 잔뜩 올라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가정을 해봤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가 임금이 100만 원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국가가 얼마나 가져갈까요? 그리고 내 보조금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자, 이거는 이 하면은 저희 한국납세연맹에 들어오시면은 연봉 탐색기가 있는데 거기에 연봉만 입력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연봉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25% 정도는 국가가 가져가고 75만 원만 내 후주머니에 들어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다시피 소득세가 예를 들면 봉급 인상액의 16.5%가 소득세고 국민연금이 4.5% 인상되죠. 예. 그리고 건강보험료, 뭐 고용보험료 해서 전체적으로 한 25% 인상 금액의 25% 정도를 국가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한계소득세율, 한계소득세율이 16.5%죠. 예. 자, 이 화면은 그냥 참고로 뭐 연말정산하고 꼭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참고로 한번 봐주면은 재밌는 표입니다. 자, 여기에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죠. 연봉배 실효세율인데 이건 2017년 기준으로 통계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이라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결정세액을 내 연봉으로 나눈 것이 실효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연봉 4천만 원 같은 경우에 실효세율이 1.9%밖에 안 되죠. 자, 연봉 1억 원이 있는 근로소득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효세율이 거의 10%, 9.5%,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실효세율이 일단 4.5%부터 시작하잖아요. 국민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쭉 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연봉 대비해서 보험료율이 낮아집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역진세라 그랬죠. 예. 건강보험료도 예를 들면 비례세입니다. 건강보험료 비례세. 담배세는 보면 알겠죠. 연봉 대비해서 하루에 한갑 피우면 1년에 121만 원의 세금 내는데 연봉 대비해서 완전히 세율이 계속 내려가죠. 대표적인 역진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우리가 세수 구조화해서 굉장히 저소득자들이 이제 국민연금하고 사회보험료, 담배세를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참고로 제가 그냥 뭐 그냥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연봉 뭐 4,400만 원 경우에 1.9% 정도 예를 들면 실효세율이라 그랬죠. 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26% 엄청나죠. 예, 연봉 4,400만 원 같아도 실효세율이 거의 26% 정도 낸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